제4장 하피드는 먹다만 빵 조각을 밀쳐두고 그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했다. 내일로 베들레헴에 온 지 나흘째가 된다. 그런데 그토록 자신의 차서 가져온 붉은 옷 한 벌은 여전히 나귀 등에 실린 그 보따리 속에 있었다. 그에게는 식당의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상인을 괴롭히는 의심들만이 하나둘씩 머리에 떠올랐다. 왜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지? 어떻게 하면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그들은 왜 내가 5마디도 하기 전에 문을 닫아버릴까? 왜 나의 말에 흥미를 잃고 달아나 버릴까?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것인가? 옷은 마음에 들지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닫힌 문을 바라볼 때 밀려오는 두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할까? 내가 정한 가격이 적당하지 않은 걸까? 그는 실패에 진저리가 나서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마도 이것은 내 삶의 길이 아닌가 보다. 아마도 나는 낙타지기로 지내며 하루 일당인 동전 몇 입에 만족해야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만일 내가 얼마만큼의 이익이라도 가지고 돌아간다면 나는 상인으로서 정말 운이 좋은 것이다. 파트로스는 나를 무엇이라고 불렀던가? 어린 투사? 그는 잠시 동안 나귀를 데리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때 리샤와 그의 엄격한 아버지 갈레가 떠올랐다. 의심들이 순식간에 그에게서 떠나갔다. 오늘 밤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산에서 잠을 자고 내일 그 옷을 팔겠다고 마음먹었다. 게다가 그는 유창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으니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동이 트자마자 재빨리 일어나 마을의 우물 근처에 자리를 잡고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어 짧은 시간 안에 돈주머니를 채우고 올리브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남은 빵을 먹으면서 그의 주인을 생각했다. 파트로스는 나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절망한 실패자로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옷 한 벌 파는데 나흘이 걸린다는 것은 조금 길기는 하다. 그러나 돌아가기만 한다면 파트로스에게 사흘 또는 이틀 안에 파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매우 능통해져서 매 시간 많은 옷을 팔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정말로 훌륭한 상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시끄러운 여인 속을 떠나 나귀가 있는 마구간으로 향했다. 서리가 내려앉은 잔디에서는 걸을 때마다 바삭바삭 소리가 났다. 하피드는 오늘은 산에서 자지 않고 말과 함께 마구간에서 지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다른 상인들은 이 가난한 마을을 그냥 지나치지만 그는 내일은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여기서는 아무것도 팔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역시 사람들이 옷을 사는 것을 거절할 때마다 그들의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파트로스는 수년 전에 바로 이 마을에서 수백 벌의 옷을 팔았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만 역시 파트로스는 훌륭한 상인이었다. 마구간 안에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어 도둑이 들지 않았나 걱정하면서 발길을 재촉했다. 그는 도둑을 물리치고 물건을 되찾을 생각에 마구간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눈앞의 광경에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마구간 벽에 갈라진 틈에 끼어든 조그만 촛불 아래 턱 수염이 더부룩한 남자와 젊은 여인이 서로 몸을 의지하며 떨고 있었다. 그들의 발치에 놓인 움푹 팬 여물통 안에는 아기가 자고 있었다. 하피드는 그런 일은 잘 모르지만 쭈글거리는 진홍빛 피부로 보아 막 태어난 아기임을 알 수 있었다. 추위로부터 잠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옷으로 아기를 덮어주고 있었다. 여인이 아이에게로 더 다가가는 동안 옆에 앉은 남자는 하피드를 향해 고개를 끄덕하며 인사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때 여인은 추위로 몸을 떨었고 하피드는 그녀의 얇은 옷이 마구간의 냉기로부터 아무런 보호막도 되지 못함을 알았다. 하피드는 다시 아기를 바라보았다. 조그만 입을 열었다 오므렸다 하면서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은 모습에 매혹당한 듯한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문득 리샤가 떠올랐다. 여인이 추위로 다시 몸을 떨었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때문에 하피드는 정신이 들었다. 하피드는 괴로운 마음으로 망설이다가 그의 나귀에 다가갔다. 조심스레 끈을 풀어 보따리를 열고는 옷을 꺼내들었다. 그는 옷을 펼쳐 한번 쓰다듬어 보았다. 그 붉은 염색은 촛불에 비춰져 더욱 빛이 났고 안쪽에는 톨라와 파트로스의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네모 속의 원과 별. 지난 사흘 동안 이 옷을 팔아보자고 얼마나 많이 팔이 저리도록 들었다 놓았던가. 옷의 모든 무늬와 울들이 눈에 선명했다. 정말 좋은 옷이다. 잘만 다루면 평생 입을 수 있을 것이다. 하피드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그 초라한 가족에게 다가가 아기 옆에 집더미에 꿇어 앉아서는 조심스레 아기를 덮고 있던 부모의 누더기 옷들을 벗겨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둘 다 하피드의 갑작스런 행동에 매우 놀랐다. 하피드는 그의 소중한 붉은 옷을 펼쳐 자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하피드가 나귀를 끌고 마구간을 나올 때까지도 뺨에는 아기의 엄마의 입맞춤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하피드의 머리 위에 이때까지 보지 못한 매우 밝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찰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그리고 곧장 카라반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제5장. 하피드는 천천히 나귀를 타고 돌아갔다. 머리를 숙이고 갔기 때문에 별빛이 그의 갈 길을 환히 비추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왜 그토록 멍청한 짓을 했던가? 마구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왜 그들에게 옷을 팔아볼 생각은 못한 것일까? 파트로스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내가 마구간에 낯선 아기에게 옷을 주었다고 하면 분명히 대굴대굴 구르면서 비웃을 텐데. 그는 파트로스를 속일 만한 이야기거리를 생각해 보았다. 식당에 있는 동안 누군가가 나귀 등에서 옷을 훔쳐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파트로스가 믿어줄까? 사실 그곳에 도둑이 많기는 하다. 그렇지만 파트로스가 그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부주의를 꾸짖을 것이다. 하피드는 너무도 빨리 게드스만의 정원으로 향하는 길에 당도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나귀에서 내려 카라반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곳은 머리 위의 별빛 때문에 마치 대낮과 같이 밝았다. 천막 밖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파트로스와 마주치자 하피드는 덜컥 겁이 났다. 하피드는 꼼짝 않고 서 있었지만 파트로스는 금세 그를 알아보았다. 파트로스가 하피드에게로 다가와 외경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베들레헴에서 곧바로 오는 길인가? 네, 주인님. 별이 자네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나? 몰랐습니다, 주인님. 몰랐다고? 2시간 전에 베들레헴에서 떠오른 저 별을 보고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거늘 이때까지 저렇듯 영롱한 색깔과 밝은 빛을 지닌 별은 본 적이 없네. 저 별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더니 우리 카라반으로 다가오더군. 그러다가 자네가 나타나고는 더 이상 움직이질 않고 있다네. 파트로스는 하피드에게 다가가서 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별일은 없었는가? 없었습니다. 파트로스는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이마를 찡그렸다. 난 오늘과 같은 밤을 본 적이 없다네. 하피드는 움찔하며 말했다. 저 역시 잊지 못할 밤입니다. 오호, 그럼 오늘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게로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돌아왔는가? 하피드가 말없이 서 있자 파트로스는 몸을 돌려 나귀에 매달려 있는 하피드의 보따리를 찔러보았다. 비었군. 성공했어. 자, 나의 천막으로 가서 자네가 겪은 일을 말해주게. 신께서 밤을 낮으로 바꿔 놓으시는 바람에 난 잠을 잘 수가 없네. 자네의 말을 들어보면 저 별이 왜 낙타지기 청년을 따르는지 알아낼 수 있겠지.
파트로스는 침대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는 하피드가 베들레헴에서 겪었던 끝없는 거절과 좌절, 모욕적인 일들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도자기 상인이 그의 가게에서 하피드를 내동댕이 쳤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가격을 깎아줄 수 없다고 하자 옷을 하피드의 얼굴에 던져버린 로마 병사의 얘기에서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저녁 여인숙에서 떠올랐던 의혹들에 관한 이야기에 이르자 하피드의 목은 쉬고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때 파트로스가 말을 가로챘다. 하피드, 부끄러워 말고 자네 마음속에 떠올랐던 모든 의혹들을 얘기해보게. 하피드가 그의 기억을 더듬어 죄다 말했을 때 파트로스가 물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떠올라 그런 의혹들을 모두 몰아내고 다음날 팔 수 있을 거라는 용기를 얻었단 말인가? 하피드는 잠시 생각한 후에 말했다. 전 단지 갈래의 딸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실패하면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실패를 하고 말았지만요. 하피드의 목이 갈라지며 겨우 소리가 새어나왔다. 자네가 실패를 했다고? 이해가 안 되는군. 자네의 보따리 속에는 옷이 없지 않은가? 하피드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파트로스는 몸을 앞으로 숙여야만 했다. 하피드는 마구간에서의 사건과 아기, 그리고 옷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하피드가 말을 하는 동안 파트로스는 자꾸 천막 밖을 내다보았고 별은 여전히 천막 주변을 비추고 있었다. 조용한 미소가 파트로스의 얼굴에 번져왔다. 파트로스는 이 젊은이가 이제는 이야기를 그만두고 흐느껴 울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곧 울음소리가 가라앉고 커다란 천막 안은 침묵만이 가득했다. 하피드는 감히 그의 주인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실패를 했고 낙타지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천막에서 도망가려 했다. 바로 그때 파트로스가 하피드의 어깨를 잡고 자신의 눈을 바라보게 하였다. 하피드, 이번 여행은 자네에게 별 이익을 남겨주지 못했구먼.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자네를 따르던 별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사실에 눈을 뜨게 해주었네. 이 일에 대해서는 팔미라에 돌아가면 설명해 주도록 하지. 자,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네, 주인님. 내일 해가 지기 전에 우리 상인들이 카라반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게야. 그러면 그들의 낙타를 자네가 돌봐야 할 텐데 지금은 낙타지기로 다시 돌아가 자네 임무를 수행해 주겠나? 하피드는 공손히 일어나 인자한 주인에게 인사를 드렸다. 저에게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겁니다. 그리고 주인님을 실망시켜드려 너무도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상인들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게. 그리고 팔미라에 도착하거든 다시 보세. 하피드가 천막을 나서는 순간 하늘의 밝은 빛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눈을 비볐다. 이때 안에서 파트로스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파트로스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파트로스는 하피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편히 자도록 하게. 자넨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야. 그 밝은 별은 밤새도록 하늘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